오늘은 궁위, 격국, 요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예로 이런 사주가 있어요. 엊그제 올린 사주인데, 이런 사주가 있다면 과거에는 어떤 방식을 채택했냐면, 계일관이야. 아하, 여기가 편관, 여기 그래서 축중 개수가 비견, 다른 건 없으니까 그냥 편관으로 할 건지 비견으로 할 건지 하여튼 끙끙거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사주 팔자가 없다면 이게 성인지 패인지 골라낼 수도 없어요. 그렇죠? 또 억부라고 해도 이게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만약 뭐가 없다면, 시주가 없다면. 왜 그렇죠? 결국 격국이니 억군이 이런 것들은 일간의 강약이니 팔자를 모두 알아야만 분석이 가능해요. 맞죠?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알 수가 없어. 여기에서 만약 이 사주에서 병진이 없다 그러면 이 전체 구조에서 병화가 반드시 필요한데 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에 병진이 아니라 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병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무슨 확률 게임처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모호하죠. 즉 뭐한데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좋다 나쁘다 맞잖아요. 근데 궁위는 궁위를 활용해서 사주를 분석한다는 개념은 격국이니 일간의 왕세니 강약이니 이런 억분이 이런 거랑 전혀 틀립니다. 궁위는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예로 병진이 시주가 없더라도 임진을 만나면 연주죠. 이게 연주 임진을 보면 임진의 의미를 해석이 가능해요. 특히나 궁이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주는 30세가 넘어가면 임진이라는 전생 업보와 같은 이 의미를 끌어와서 임진과 계유를 합쳐서 활용한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사주 상담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근본적으로 임진에는 돌보다 이런 개념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누누이 설명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임수는 생명수, 진토는 마른 땅, 고로 임수가 진토의 마른 땅에 생명수를 공급하다, 고로 돌보다, 약사, 한의사, 스님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직업군이. 그러면 이 분의 전생은 그러한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30세가 넘어가면 계유와 연결돼서 그런 직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특히나 개수는 또 뭐예요? 우리가 종교명리 철학, 그죠? 시종자를 풀어내는 종교명리 철학 교육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미 임진이라는 간지를 만으로도 이 사람의 전생이 어떤 기운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시 있는 일주랑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둘을 비교했더니 그럴 개연성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임진만 따로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진과 개축이네. 그러면 조부모, 나를 기준으로 부모,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낼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개수는 비록 일지에 축토를 두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 축토의 환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개수는 을목을개무로
을목의 성장을 촉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 비록 일지는 개축의 축토는 이런 지금 방금 말한 응결의 문제가 있어도 개수가 조부모의 월주, 즉 이거는 누구다? 일간의 부모궁, 형제궁, 사회궁, 직업궁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부모가 진월이야. 즉 진월을 개수는 활용 가능. 맞죠? 그리고 임수는 개수를 도와주려고 노력해. 맞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개축만 봤을 때는 별로야. 그랬더니 보니까 진월이네. 진월을 옆에 둔 축토와 그냥 축토는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진월이 아니라 해월이나 자월이나 이건 또 다른 얘기예요. 왜? 개수가 자월, 해월, 자월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비록 개수가 진월에 축월에 일을 깔았어도 월지에서는 진토를 보았기 때문에 활동하기 편한 시공간을 만난 거야. 시절을 만난 거야. 맞죠? 그럼 이 둘의 관계는 어때요? 개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없어. 맞잖아요. 그러면 자, 임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임수는 진토에 수기를 공급하느라 자기 스스로는 힘들 수 있어요. 맞죠? 여기서 대운을 감안하면 특히나 쫙 흘러가는 거 보면 어때요? 수기가 필요해요. 왜? 임수는 계속 갑인, 을묘, 병진, 정사 이렇게 가는 과정에 임수가 계속 진토에서 고갈돼 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개축을 보면 임수는 이뻐요, 안 이뻐요? 왜냐면 임수는 요 개수가 가진 축토에서 안정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개수는 물론 진토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임진 조부모 입장에서 부모 개축이 나쁘다? 아니다. 궁이와 궁이로 분석해 보니 전혀 다른 의미가 도출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개수는 요 축토의 자리를 싫어한다. 그래도 다행한 거는 축진으로 파작용이 이루어지기에 땅 개량하는 효과는 있다. 근데 개축 입장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 지금 방금은 임진을 입장에서 살핀 거고 개축 입장에서 살피면 개수는 이 축토가 마음에 안 들고 임수까지 있고 그러니까 뭐지? 육체파. 이 부치는 육체파잖아요. 혼잡했잖아. 혼잡. 바람제비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가 더욱 확실해지는 이유는 뭐다? 개수는 동토의 탕과 같은 축토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로 밖으로 튀어나가. 어디로 튀어나간다? 이리 튀어나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 입장에서는 축도 토요, 진도 토요. 이거 뭐라 그랬죠? 축진 토. 이거는 혼잡이죠. 혼잡. 예를 들어 축이라면 뭐라 그랬어요? 복음, 중복. 그렇죠. 축지는 동일한 토기 때문에 뭐다? 혼잡이다. 혼잡은 뭐라 그랬죠? 바람피다. 그죠? 이 개수 임수. 개수 임수도 이게 바람피다. 육체파. 축토, 진토, 일지. 개수의 배우자궁 축토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침 진토에 동일한 토가 있어. 그리고 혼잡이야. 그리고 이 땅이 마음에 들어. 그죠? 호로 개수는 뭐다? 바람둥이다. 외방자식. 옛날로 보면 외방자식. 왜? 그 다음에 이 개수와 이 임수는 동일 오행이에요. 이건 복잡하니까 두고
자, 지금까지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격국이라는 개념은 그리고 일간의 왕세라는 개념은 반드시 사주 팔자 전체가 있어야만 분석 가능하다는 거죠. 성패, 만약 시주가 없다면 성패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 그런데 궁의를 이용하면 이거 따로, 두 개 합쳐서 따로, 세 개 합쳐서 따로, 혹은 둘이 이렇게, 혹은 연일, 월일 나눠서 위로, 아래로, 옆으로 다 따로 국밥으로 살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석하면 틀린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분석했더니 저번에 이 사주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왜 병화가 용신인데 요 시기에는 죽도록 새방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살았을까요? 그런 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용신만 딱 결정해서 병화가 용신이야. 그리고 여기 용신이 왔으니까 여기 좋아야지. 근데 사주 운구에서는 엉망이야. 하지만 또 임진 개축은 좋아. 방금 설명한 것처럼 조상 부모는 부자였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개유가 아니었다고 어때요? 그럼 또 다른 얘기지. 왜? 이미 여기 혼잡을 하고 있고 촉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진이 일주에 있다고 쳐봐요. 개수가 싫어하겠어? 당연히 좋아하지. 물론 할매는 단명했겠죠. 그렇게 되면. 하지만 시주에 병진이 남으로써 비록 개유와의 사이는, 개축과 개유와의 사이는 나빴지만 병진 하나로 이 전체에 가진 연월일 일이 가진 문제를 해결, 이렇게 되잖아. 궁의로 봤더니 46세 이후에 발전, 그랬더니 무엇 때문에 이상하게 풀어져 부자가 됐어. 이게 뭐죠? 자, 격국만, 어려운 이상한 그런 거 격국 말고 각각의 궁의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활용해 볼까, 이런 연구를 해보세요. 물론 시주를 몰라. 예를 들어 시주를 몰라. 궁의로는 여기까지, 연월일까지는 분석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여기 시주는 이 상황을 질문해서 맞추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훨씬 더 명확하게 시주를 찾아낼 수 있어요. 격국으로는 할 수가 없어. 격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지금 궁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나름대로 좀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오늘 설명하는 거는 무슨 정답이 있어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방식이 있어. 그러니 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생각을 해 보시고, 이 궁의 그리고 궁의 조합으로 사주팔자를 분석하는 것이 좋다,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